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민재는 비에 젖은 재킷을 털며 도서관 문을 밀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흐릿했다. 또 취했나? 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비틀거렸다. 민재는 23. 대학 3학년. 그는 공부보다는 술과 파티, 한밤의 서울거리를 헤매는 삶을 즐겼다. 친구들은 그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불화, 끝없는 자기 혐오, 그리고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 욕망. 민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 그날 밤, 도서관은 민재에게 단순한 피난처였다. 추위와 술기운을 피해 들어간 곳.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서준. 32의 사서. 조용하고 차분한. 책 냄새가 배어있는 남자. 서준은 민재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도서관은 10시에 닫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10시. 그럼 나 여기서 자도 되나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스며 있었다. 서준은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자고 싶다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세요. 바닥은 차가우니까.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이유 없이 가슴이 뜨끔했다. 도서관의 따뜻한 조명 아래 민재는 서준을 훔쳐보았다. 서준의 손은 책을 다루는 데 익숙했고 그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민재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사람.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 민재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왜 그렇게 조용해요? 민재가 물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나는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그날 밤, 민재는 도서관을 떠나지 않았다. 서준이 책상을 정리하고 조명을 끄는 동안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준은 민재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 녀석.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 담요를 발견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서준은 이미 아침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민재는 서준을 찾아가 어색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다음엔 술 안 마시고 오세요. 책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민재는 도서관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서준의 따뜻한 말투와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서였다. 하지만 점점 그는 서준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준의 작은 행동책을 건네줄 때의 미소. 민재의 농담에 살짝 웃는 모습이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했다. 한편 서준도 민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방황하는 눈빛에서 자신을 보았다. 서준은 과거의 사랑과 상실을 겪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재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아이, 나처럼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민재는 도서관에서 서준에게 책을 빌리며 물었다. 혹시 사랑에 관한 책 추천해 줄래요? 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읽어보세요.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죠.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는 책을 펼치지도 않고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그 사랑,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죠. 마음이 움직인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세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민재는 도서관을 떠난 후에도 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에게는 거대한 물결처럼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다. 하지만 서준의 존재는 그를 자꾸만 도서관으로 이끌었다. 민재는 점점 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준이 추천한 책을 읽으며 서준과 대화를 나누며 점차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준은 민재의 농담에 웃어주었고 때로는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재는 그런 서준에게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민재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의 친구들은 민재가 도서관에 자주 간다는 사실을 비웃었다. 너, 갑자기 공부벌레 됐냐? 그들은 민재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민재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서준은 민재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서준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민재의 감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재는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 씨,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서준은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해요. 그 말은 민재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거부했다고 느꼈다. 민재는 그날 밤 도서관을 떠나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뭘 기대한 거지? 그는 다시 술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친구들과 웃어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서준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준에게 사과했다. 그날, 제가 이상한 질문해서 미안해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따뜻한 눈빛에 다시 끌렸다. 민재는 서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서준과 함께 책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책, 음악,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재는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과의 갈등, 자신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서준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준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의 삶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덜 마셨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서준과의 대화는 그의 일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편, 서준도 민재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갔다. 그는 민재의 방황과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다. 그는 과거 연인과의 이별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 민재는 서준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서준은 참가자들과 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민재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준 씨, 책 얘기할 때 정말 멋져요.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도 책 좋아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주 한 권의 책을 골라 함께 읽고,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재는 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서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하지만 민재의 가정은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민재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화를 냈다. 도서관에서 뭐 하는 거냐? 공부나 제대로 해라.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재는 서준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은 때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해요.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눈물이 맺혔다. 민재는 서준에게 고백할 결심을 했다. 그는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 서준에게 편지를 건넸다. 서준 씨,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에는 민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썼다.
서준을 사랑한다는 것. 그를 만나며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 서준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음을 느꼈다. 민재와 서준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가까워졌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데이트를 즐겼다. 한강에서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민재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의 관계를 눈치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재는 친구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너 진짜 그쪽이냐? 친구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비수가 됐다. 민재는 서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세상은 때론 잔인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여전히 장벽이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그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너 요즘 뭐 하는 거냐? 도서관에서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차마 서준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서준 씨, 나 무서워요. 서준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민재 씨, 내가 곁에 있을게요. 무서워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다음 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아빠, 저 남자를 좋아해요. 그 말은 민재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아버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고 집은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재의 고백 이후 그의 가정은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는 민재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아버지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민재를 지지하며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도 가족에게 말했을 때 오랜 시간 외로웠어요. 하지만 결국엔 나를 받아들였죠. 서준의 이야기는 민재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 그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서준은 그런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 씨, 당신 정말 강해졌어요.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재는 학교에서 소문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가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서준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민재는 서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우리 같이 꿈꾸는 거. 여기 적혀 있어요. 민재는 책을 펼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민재와 서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성장했다.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익명의 악플과 비난을 받았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가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고민돼요.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사랑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그들의 집은 책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자신의 가족과도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저를 이해해줘요.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민재를 받아들였다. 서준은 민재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민재는 서준을 안으며 말했다. 서준 씨, 당신이 내 삶을 바꿨어요. 몇 년 후,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도서관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민재는 과거에 방탕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서준을 만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겨울, 눈이 내리는 도서관에서 민재와 서준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 씨, 당신이 내 전부예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따뜻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세상을 바꿨다. 민재는 한때 방탕했던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